올해 중3부터는 또 인원도 늘거든요. 올해 중2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사상 최대의 학생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황금돼지거든요. 올해 고3보다 출생 인원이 더 많아서 그래서 전략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날지를 그다음 판단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우리 아이를 어느 쪽으로 보냈을 때 어떻게 내신을 확보할 것이냐. 예. 대기자 TV. 만약에 지금 중학생이라면 아직 고입을 안 한 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네. 입학을 한다. 네.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과적인지 수능, 비교과, 학생부, 내신 이 세 가지 요소로 비중을 좀 두신다면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어떤 고등학교에 보낼 거냐. 그것부터. 라는 게 무엇보다 첫 번째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비교나 사례를 극단적으로 설명을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가 저쪽에 중학교를 전교 1등을 계속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이 친구의 부모님은 과일 가게를 하시느라고 정말 바쁘셨고 이 친구는 무남 동료로서 혼자 알아서 공부한 친구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도 중학교 때 조금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많은 중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외고를 이 친구가 본인이 지원해서 간 거예요. 예. 중학교 때 공부를 꽤 잘했으니까 고등학교 외고를 가더라도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생각을 하고 외고를 딱 들어갔는데 첫 중간고사를 딱 보는 순간 이 친구가 멘붕이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선행학습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는 걸 이 친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학 시험을 딱 봤는데 점수가 40점쯤 나왔대요. 근데 이 친구한테 큰 계기가 하나 만들어진 게 짝꿍이 얘 점수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짝꿍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짝꿍이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걔한테 그냥 대놓고 야 눈으로 풀어도 40점 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보통 아이들은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기 싫어하는 아이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너는 몇 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걔네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아이였어요. 100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교에서 15등쯤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타면서 개성적표를 딱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집에 와서 마음속에 다짐을 했대요. 뭐라고 다짐했냐면 내가 고3 올라가기 전에 쟤는 이긴다. 내 짝은 이긴다. 그래서 걔가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전교 10등으로 올라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얘가 원래 꿈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였는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후배 앞에서 얘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첫 번째 얘기했냐면 내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간 건 1학년 때 짝을 너무 잘 만나서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이 친구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친구를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를 딱 보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이렇게 남들하고 지기 싫어하는 친구들 무언가 경쟁감을 통해서 본인의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친구들은 좋은 고등학교 보내야 돼요. 이게 저는 부탁하고 싶은 얘기인 거고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렇지 않아요. 그럼요. 예,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렇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대치동은 강남 특구는 아니 이제 교육 특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있어야 되는 곳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있으면 부모님들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계속 똑같은 환경에다 밀어 넣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시키면 엄마가 시킨 걸 안 하면 밥을 안 줄까 봐 여러 가지 이유로 따라가요. 인정받고 싶죠. 네, 인정받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 따라가요. 중학교를 딱 올라가게 되면 애도 이제 조금은 내 생각이 자아가 생기죠. 그랬을 때 자아가 생겼을 때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강남에 있는 그 분위기에서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성적이 떨어지게끔 나오는 친구는 고등학교를 강남 쪽에 그대로 보내버리면 점점 우아양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이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이 그런 성향이면 제가 강남이나 서초구에 있는 어머님들한테는 강을 건너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를 보내실 때.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이제 우리가 이제 편집장님도 기자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 생활해 보셨지만 우리 예전부터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1 성적이 고3 때까지 간다라는 게 일반적 패턴이에요.
물론 이게 유지되지 않는 친구들이 물론 있어요. 유지되지 않는 친구는 갑자기 바람이 났거나 집안에 무언가 우환이 있었거나 큰 사건이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아이들 성적이 요동쳐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 성적이 계속 일정하게 가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돌리면 고1 첫 번째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1 첫 번째. 그럼 소장님, 고1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고1 3월 모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중간고사 내신인가? 내신이요. 내신이요. 그리고 반편성도 있을 것 같아요. 반편성도 있긴 하죠. 근데 반편성은 요즘은 이제 우열반 이런 걸 나누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몇 등으로 들어왔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는 중학교 때 전범이었기 때문에 이 시험의 성적이 높다라고 해서 내신이 꼭 잘 나온다라고 일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은 고등학교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 한 번을 잘 본 경험을 하면 네. 아이들은 내가 우리 반 1등이구나 라는 무언가 내 이름표를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되게 잘 보게끔 만들어줘야 그러면은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을 선점해서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은 네. 영재고등학교를 갈 친구들을 빼고는 네네. 뭐 영재고등학교 가는 친구는 3학년 2학기 내신이 망가지면 퇴학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관리해야 되지만 영재고가 아닌 나머지 친구들은 3학년 2학기 내신은 그냥 경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내신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내신을 어떻게 하면 100점 받을 거냐. 그러니까 특히 고등학교에서 일반고랑 특목 자사고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올해 중3 학부모님들은 12월 그러니까 영재고를 빼고 나머지는 12월 달에 원서를 쓰잖아요. 12월 달에 원서를 쓰면 서울대학교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상위권 대학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보통 11월 말이면 다 나요. 10월 달 말이면 나면 이제 언론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두 가지일 텐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가장 완벽하게 이 학교 블라인드가 시작이 되잖아요. 작년까지는 자사고야 특목 외고야 이거라는 이건 코드를 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 코드도 안 준다고요? 그랬을 때 1단계 예를 들어서 서울가고 인원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뭐 자사고의 세아고등학교야 저쪽에 동성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실적이 어때요? 뉴스를 나왔을 때 실적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메리트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예년보다 합격선이 줄었다 이러면 이게 일반고 약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그 뉴스를 한번 첫 번째 보셨으면 좋겠다. 올해 중3 학부모님들은 올해 중3부터는 또 인원도 늘거든요. 올해 중2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사상 최대의 학생 인원이기 때문에 황금돼지거든요. 올해 고3보다 출생 인원이 더 많아서 그래서 전략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중3 생활하면서 이게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서 그때 유형을 한번 어떤 유형이 날지를 그다음 판단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우리 아이를 어느 쪽으로 보냈을 때 어떻게 내신을 확보할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사고가 폐지될 것 같아서 일반고를 선택하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사고가 폐지되는 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예요. 2025년. 네. 자사고의 강점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말 그대로 자율형 사립고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일반고도 사립이냐 공립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사립이란 글자가 붙어 있는 고등학교의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의 이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 학교 내에 있는 거죠. 그럼 이 학교들은 계속 학교의 위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무언가 일관되게 하나하나씩 단계를 올려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공립 같은 경우는 이게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괜찮은 고등학교였다가 어떨 때는 수준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뭔가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사고를 선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고를 썼다가 사립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가 되면 이거는 자사고가 좋아서 쓴 건 아니었지만 이런 무언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서를 쓰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자사고가 점점 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이 전형에서 상대적으로 되게 불리하죠. 종합 전형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이제 올해 입시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사고의 하나의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그래도 선발된 아이들이다 보니까 하위권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공부의 수준을 학업의 수준을 조금 높여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 일반 고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되게 큰데 조금 공부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학교는 수업에서의 국어를 가리키거나 수학이나 영어 등등의 과목이 수능 준비가 대비가 안 돼요. 아이들이 수능 수준처럼 이제 수준을 높여갖고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강남권의 일반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거기는 내신은 불리하더라도 수능 준비는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것 때문인데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은 그쪽 고등학교가 불리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내신 가지고 대학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를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학군 선택했을 때 가장 좀 바람직한 시기는 언제로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학교까지는 아이가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강남이나 뭔가 교육특구인 지역은 그 지역에 중학교까지 있는 건 전 찬성이에요. 거기 있다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뭔가 교육이 조금 특구가 아닌 지역에서 공부를 잘해. 근데 이 학생은 무언가 주변에서 자꾸 무언가 이렇게 찔러줘야 성적이 더 잘 나오고 경쟁심이 굉장히 치열한 친구면 학군을 더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럼 뭐 전국 단위 자사고거나 이런 쪽으로 보내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뭔가 따라가기에 급급해. 이러면 뭔가 학교 레벨을 더 낮춰주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보내면 또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가 여태까지 만들어지다 보니 왜 그 학교를 보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쟤 공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 선입견 때문에 어머님들이 쉽게 결정을 못 하시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파락군으로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얘 공부 못해서 이렇게 네, 다른 지역으로 네. 빼는 거다. 네. 이런 부담감 때문에 놔두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 지금은 입시에 조금 관심이 빠르시거나 위에 자녀들을 키워보신 학부모님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 레벨 떨어뜨렸긴 보내서 조금 더 나은 학교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좋은 학교를 내신 갖고 가기. 어쨌든 결과는 대입이니까.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대입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막상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초중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지만 중학교쯤 되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점점 커지는 게 키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커지는 게 뭐냐면 좌절감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좌절감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요. 좌절감이 점점 커지는 왜 대학교를 한 때냐라고 질문하면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의예과를 붙은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친구들은 좌절감에 다 빠져요. 만족을 못하나요?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왜 만족을 못하냐? 수시를 6장 썼는데 제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대부분 친구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6개 중에 여기 가고 싶지 않은데 6개쯤 되는 5번째쯤 쓴 대학만 붙어요. 그 만족감이 없이 대학을 입학하고 대학을 딱 갔더니 건물이 낡았어. 교수님들이 말을 잘 못하네. 친구들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좌절감이 생겨요. 고등학교 때도 좌절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왜 10시간씩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올까? 이런 좌절감이 느껴지고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좌절감을 없애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좌절감을 자꾸 느끼게 만드는 환경은 성적을 올리기에 가장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게끔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만들어줘야 고등학교 때 그게 이어지겠죠. 네, 오늘 남인곤 소장님의 말씀이 자녀의 입시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